공간정보법 강의 관련한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일 처음에 이제 논의 드릴 주제는 토지 등록 표시 중에 일부 내용을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 등록, 그 다음에 변경 등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하는 것을 등록, 그 다음에 이제 등록된 내용을 바꿔주는 것, 이걸 우리가 변경 등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검토 드릴게, 자, 토지 등록 의무라고 해서 국토부 장관, 진짜 드물게 공간정보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특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용 볼까요? 자, 국토부 장관이 하나가 포인트가 되게 될 테고, 모든 토지, 그 다음에 필지별로 소재라고 하는 거,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리나 동을 얘기하게 됩니다. 지번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확인하실 테고요. 지목이라고 하는 거, 토지의 주된 용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면적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 또는 좌표라고 해서, 경계나 좌표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위치를 나타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국토부 장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지적 공부에 이 일정한 내용을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자, 국토부 장관이라는 키워드가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모든 토지 등록해야 된다 해서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토지 표시에 관한 주제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변경 등록 얘기는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보게 될 테고요. 토지 표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내용 보셨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 소재, 자, 토지 소재라든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것을 가리켜서 토지의 표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재라고 하는 것은 리나 동을 얘기합니다. 지번이라고 하는 거 뒤에서 따로 공부할 텐데 각 토지마다 존재하는 번호, 이게 지번이 될 테고요. 지목, 28개 중에 하나의 토지의 주된 용도를 표시해 주는 것을 지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라고 하는 거, 뭐 이건 따로 어렵지 않겠고요.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할 때 어려운 것이 경계 또는 좌표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죠. 그래서 이 경계라고 하는 것, 또 좌표라고 하는 것, 둘 다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개념이 될 테고요. 위치를 나타낼 때 옆에 토지와의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 주게 되면 이 중간선을 우리가 경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위치를 표시할 때 옆에 토지와 같이 그려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경계라는 개념이 될 테고,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표시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좌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숫자라고 하는 게 저런 거 있잖아요.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이런 식의 개념. 그래서 물론 그걸 바로 적용을 하진 않고 훨씬 더 세밀한 숫자가 될 텐데, 하여튼 토지 위치를 표시함에 있어서 옆에 토지와의 관계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걸 경계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숫자로 표현해 주게 되면 좌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항목도 볼까요? 그래서 소재라는 것은 우리 공간정보법이라는 법에서 따로 이 설명을 안 하고 있고요. 소재는 이제 경기도 광명시 무슨 동, 이런 식의 개념, 앞에 경기도 광명시 무슨 동, 여기까지가 소재라는 개념이 될 거예요. 또 전라남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소재 중에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동이나 리라는 거, 동이나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 나중에 어디서 필요한 거냐면 자, 지번을 부여할 때라고 하는 것, 지번을 부여할 때는 리나 동을 기준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이슈가 될 테고, 최근 시험에서 시군구를 단위로 지번을 부여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번 부여 지역은 큰 이슈가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번이라고 하는 거, 필지마다 각 필지마다 부여가 돼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번호. 지금 이제 도로명 주소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은 기존에 했던 것들이 이제 뭐가 된다? 바로 지번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는 지번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 될 게 지목
이라고 해서 우리 뒤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무려 28가지 종류라고 하는 거 해서 토지의 주된 용도를 지적소관청에서 자, 지정을 해 놓는 거. 이걸 우리가 지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만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에서 정해 주지만 이 개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이거랑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나중에 공법, 국토기획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 등을 규제하게 하는 개념을 용도지역. 이 용도지역은 국가나 지자체가 정하게 될 것인데 얘는 개인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에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어쨌든 간에 이 공간정보법에서 지목이라고 하는 거 토지의 주된 용도 나중에 28가지 종류를 오늘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면적이라고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너비, 이걸 우리가 면적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나중에 면적 이슈는 면적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몇 가지 쟁점인데 많은 쟁점은 안 되고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합병 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토지를 합치는 거, 이걸 우리가 토지의 합병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합병 관련해서는요, 이 두 개 필지를 각각 뭐 5-1번지와 5-2번지를 합병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요 두 개 합쳐서 면적을 결정을 하게 된, 따로 이제 측량이니 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데서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소재 대신에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지번 부여지역, 지번 보셨고요. 지목, 토지 주된 용도, 면적까지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경계 또는 좌표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경계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필지별로 경계점 이라고 하는 것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두 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 경계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자, 지금 경계점 등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그래서 나중에 이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적 공부 중에서 지적도라든가 임야도라고 하는 지도의 경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표에 대해서는 따로 이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좌표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숫자로 보여주는 것을 좌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간정보법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기본적인 용어들이 까다롭습니다. 지번이라고 하는 것, 이건 어렵지 않고요. 지목도 28개 중에 하나, 면적이라고 하는 거, 경계나 좌표.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힘들어하는 게 경계 또는 좌표. 이걸 좀 힘들어요. 왜?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보여주는 거, 이게 경계 또는 좌표. 그래서 경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적도라고 하는 거, 임야도라고 하는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좌표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경계점의 좌표라고 하는 것을 모아놓은, 등록해놓은 문서, 이걸 경계점 좌표 등록부. 다시 가볼까요? 지적도나 임야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있었죠. 자, 국토부 정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바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때 이 용어 중에서 토지 표시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지번과 지목과 면적, 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다? 지적 공부라고 하는데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내 땅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이 지적 공부의 뭐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 표시 항목에 변화가 발생했다. 뭔 소리야? 지금 5-1번지 토지하고요, 5-2번지 토지가 있는데 한 사람이 각각 두 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하나의 필지로 합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다도 이 내용을 5-1-2번지를 할지 5-1번지를 할지 요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어떻다? 토지의 이동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토지가 실제로 어디 옮겨간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내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내용과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합니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국토부 장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 기본적인 토지의 표시 항목 용어 하나 체크드렸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 미리 당겨 보겠습니다. 토지의 표시 항목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지적공부를 손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본 정의 볼까요? 자, 토지의 표시를 새롭게 정하거나, 자, 토지의 표시를 첫 번째가 새롭게 정하는 것, 두 번째가 변경하는 것, 세 번째가 말소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묶어서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토지의 표시 뭐 있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런 것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기존의 내용을 변경한다 또는 말소한다 라든가 혹은 애초에 지금 이제 지적공부에 최초로 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것. 이걸 이름하여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뒤에서 이제 토지 이동 종목은 지겹게 볼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외우지 않는다라는 것도 미리 알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가볼까요? 자, 토지 이동 중에서 첫 번째 항목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자, 그래서 새롭게 조성된 토지라고 하는 거, 바다를 메꿔서 새롭게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또는 무인도 같은 것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토지, 이것을 지적공부에 최초로 등록하게 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그런다? 바로 신규 등록이라 부르고, 신규 등록은 자, 바로 토지의 이동 중에 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규 등록이라는 개념 하나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할 것이 바로 등록 전환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정의 보니까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라고 하는 것을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등록 전환. 자, 뒤에서 우리가 지적공부의 체계를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일단은 대장이라고 해서 임야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묶어서 이외에도 몇 개가 더 있는데 하여튼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이 가장 기본적인 대장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지목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목이라고 하는 거 주된 용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재가 되고 어떤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게 된다.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자, 한국인이 출생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부 이런 데다가 기재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국적의 사람끼리 한국 안 왔습니다. 외국가 아빠도 외국인, 엄마도 외국인.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혹시 아이를 출생을 하게 되면 저 잘 몰라요. 자, 한국인은 간단했어.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면 그냥 단순하게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되게 된다. 외국인이면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외국인 등록부 이런 개념이 있을 겁니다. 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는데 호적 이런 데 표시를 아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거야. 자, 얘기가 조금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토지가 있으면 어떤 토지, 지목에 따라 따지게 되는데 이 지목이요. 자, 임야라는 지목이 28개 중에 하나가 있게 됩니다. 임야라는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등록을 하냐면 임야대장이라는 토지에다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임야대장이라는 곳에다. 그 다음에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지목 27개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이라고 하는데 등록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면적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임야대장과 토지대장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임야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형질 변경 등을 통해서 개발 가능한 토지 또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임야가 지목
대라고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우리가 이제 대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던 이 토지를 토지 대장으로 옮겨 적어주는 것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바로 토지의 이동이라고 해서 토지의 표시를 새롭게 정하는 거 요걸 신규 등록 변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지목을 기준으로 지목 때문에 변경되는 케이스 이걸 우리가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검토 드리게 될 게 분할이라고 하는 거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 자 지금 이건 오타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지금 이걸로 가야 되지. 자, 지적공부에 등록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등록하는 거 이걸 우리가 분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분할이라 부르게 될 테고요. 그러면 합병은 뭐가 되겠어요? 자, 지금 오타가 여기서 발생했구나.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한 필지로 만들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합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과 합병 기본정의 오타가 있었고요. 지목 변경.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서 등록하는 것. 그래서 그 예시로서 지금 이제 임야에서 다른 지목으로 바뀌게 되면 그걸 특별히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토지 이동 종목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거, 분할과 합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자, 요런 게 토지 이동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세 개 더 있어요. 좀 어려운 건데요. 자, 축척 변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지적도 그 다음에 임야도 이런 표현을 해서 공부를 하셨죠. 지도 일종입니다. 그래서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아까 지목 임야라고 했어요. 이 토지의 경계를 보여주려면 임야도라고 하는데 토지 대장에 자 토지 대장에 있는 토지의 경계를 보여주려면 지적도에다 표시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가거나 지적도에서도 축척이 상대적으로 세밀하게 바꿔주고자 할 때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어디서 이슈가 되게 되냐면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면적 이런 얘기할 때 주요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자, 요거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가보겠고요. 그래서 축적 변경 정의 한번 볼게요. 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로 되어 있는 지적도를 아주 대축적 500분의 1, 2배로 자세하게 표시하는 게 50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축적 변경. 그러니까 이 지적 공부에 축적도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의 변화가 있으면 이 내용도 어디다가 바로 여기다 반영을 해야 되죠.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했으면 변경 등록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 외에 지금 보니까 토지 표시를 새롭게 정하는 거 신규 등록, 변경시키는 것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자 분할과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축적 변경 보셨고요. 하나 더 있어요. 등록상의 정점이라고 해서 요 지적소관청이라고 해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시군구청장이 지적 공부에 잘못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을 했다라고 해서 바꿔주는 것을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쇼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마수에서 요거죠. 어떤 토지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 있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확 꺼진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날려버리는 거. 이걸 나중에 자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그렇게 공부하죠. 포락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다음 민법에서는 이것도 포락지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바로 소유권 등이 소멸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다로 된 토지가 바다로 된 토지가 있다라면 이때는 소유권 자체는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까지 왔냐면 조금 이제 이슈 기초 첫 시간이다 보니까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할과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축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가 등록상의 정정과 말소라고 하는 요렇게 몇 가지, 자, 8가지를 묶어서 부를 때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등록상의 정정과 말소라고 하는 거, 등록 정정, 등록 말소, 이렇게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국토부 장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지적 공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뭐 경제 또는 좌표 등을 등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에서 파생됐던 얘기, 토지 표시라는 개념과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 미리 보셨습니다. 자, 듣고 잊어버리셔야 돼. 왜? 뒤에서 똑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것이, 자, 다시 돌아가야 되죠. 토지 등록과 변경 등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은 국토부 장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이제 좀 익숙하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별게 아닌데 절대로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시도지사. 이거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각 법마다 용어들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 공간정보법이라고 하는 법에서는 중앙정부가 이제 주로 국토부 장관이 될 테고요. 자, 광역지자체로서 특별시라고 하는 것과 광역시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런 것도 있었겠죠. 특별시 밑에 구 있고요. 광역시 밑에 구 있고요. 도 밑에 시나 군이 있게 됩니다. 물론 광역시 밑에 군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따지지 마시고요. 물론 이 국토부 중앙정부 하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세종시와 그 다음에 제주도가 따로 있는데 그것도 따져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쪽 라인을 시도지사,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묶어서 시도지사, 이쪽 제일 밑에 라인을 시군구청장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공간정보법에서는 시군구청장이라는 표현 대신에 지적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청해서 지적소관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지금 토지와 관련해서는 지적소관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이걸 우리가 건축물 소관청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요건 우리 시험과는 별 관련이 없어요. 건축법에서 어쩌다 용어가 나올 수가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굳이 이걸 설명드리는 건 다시 두 가지이야.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 라인으로 되게 되는데, 공간정보법에서는 시도지사 등이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작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시도지사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거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 또 하나가 나중에 각종 공부 등의 열람 등 얘기할 때 하나의 이슈가 됩니다. 그 얘기는 즉슨 이 과정에 있어서는 절대로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출제위원들이 낼 게 없다 보니까 이걸 갖고 끊임없이 뭘 갖고 장난을 치게 되더라. 바로 이런 자리에다가 끄떡하면 뭐를 넣어서 시도지사 이렇게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토지 등록 의무 쟁점 설명해 드렸고요. 관련한 내용으로서 이 토지 표시 항목에 관한 내용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미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토지의 이동이라는 항목 미리 공부하셨습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라고 하는 것이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번이 변경되거나 지목이 변경되거나 면적이 변경되거나 경계나 좌표가 변경되는 것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 부르고, 그 예시값으로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또 하나가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분할과 합병이 있었죠. 변경하는 게 뭐가 있어? 두 개 있었지. 지목 변경하고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등록 나와서 두 가지 있었죠. 등록상의 정정과 등록상의 말소라고 해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과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등록상의 정정과 등록상의 말소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렇게 관련된 쟁점 확인은
해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신청에 따른 변경 등록이란 주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자, 지금 토지 표시 항목에 변화가 있다. 이걸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바로 지적소관청에다가 토지 이동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30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죠. 60일 내 이게 원칙입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60일 내 바로 토지 이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이슈가 될 테고요. 두 번째, 직권에 따른 변경 등록이라고 해서 자, 지금 원래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이동 신청을 하게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직권에 따라서 자, 지적소관청이 직접 변경하는 것을 직권에 따른 변경 등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요렇게 23회 때인가요? 요 문장 그대로 카피해서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 외에 좀 어렵게 구성하는 문제 할 때 바로 직권에 따른 변경 등록 등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직권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주의하실 게 이걸 갖고 시험 문제 구성할 때 토지 이용 현황 요따 말장난에 해서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 토지 표시 항목의 변화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 자, 지적소관청에서 자,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으니까 자, 지금 이 지적공부에 소재, 지번, 면적,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의 변화가 있는 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야, 한번 이 동네 사람들 게을러서 신청 안 하니까 우리 직접 조사해 볼까? 이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래서 조사 계획에 따라서 아마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 결과물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내용 별게 없는데 이것도 토지 이용 현황 조사부 이딴 식으로 말장난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조사를 다 해서 자, 정리를 했습니다. 지목 변경해야 될 때 또는 지목이 지번이 잘못되어 있는 것 뭐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에다가 이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지적 공부의 정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근거 서류를 남겨놔야 돼. 지적공부, 국가가 토지를 관리를 하게 될 테고 아까 뭐 얘기는 안 했는데 바로 건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적공부의 내용이 바뀌면 큰일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적공부의 내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이동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근거 서류로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식의 논리 구조죠. 자, 토지에 이동이 있다. 토지에 이동이 있으면은 이 과정 뭐 신청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요거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다?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해야 된다. 자, 물론 이 앞에서 직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라든가 토지 이동 현황 조사부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되고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했을 때는 그냥 바로 뒤에서 보겠지만 측량 등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 상당히 길어진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자, 토지 등록 의무 국토부 장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록,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자, 이런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변화를 가리켜서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이라는 표현을 쓴다. 토지의 이동이 있게 되면 자, 토지 소유자 신청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자, 혹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때 자, 주의하실 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토지 이동 현황 조사부의 작성,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작성, 지적 공부의 정리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장난칠 때 아까 절대 시도지사 함부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설명드렸었고요. 말장난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 얻어서 틀렸어. 아까 시도지사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지번
변경이라든가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군데서 필요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시도시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이렇게 여기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요거 들어가서 안 됩니다. 또 요거 한번 내고 나서 민망하니까 자, 이런 토지의 변경 등록을 위해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런 것들도 틀린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약 2년 내지 3년에 한 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장난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록, 그 다음에 변경 등록에 관한 자, 계속해서 이제 토지의 표시 항목 중에서 지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주제예요. 간단하게 보면 간단한 주제가 될 텐데요. 자, 먼저 그 쟁점, 요거 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 항목에 관련한 내용들, 임야대장이라고 하는 거, 아까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어떻다?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우리 지목이 28개가 있는데 임야대장이 있을 때 임야였을 때 지목이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조금 요건 전체적인 그림에 관한 부분인데요. 뒤에서 지적 공부의 내용을 또 보실 거예요. 그래서 대강 감 잡는다 라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임야대장 토지가 만약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원래 이제 소유권 얘기는요, 주로 등기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공시라고 하는 게 외부에 보여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임야대장이 혹시 공유다. 하나의 임야인 토지를 갑과 을과 병이 자 지분으로 3분의 1의 지분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라면 이때는 바로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토지, 이을연자, 이름명자죠. 그래서 이름을 쫙 써놓는 거, 이걸 공유지 연명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임야대장일 때, 공유했을 때 공유지 연명부, 이것도 대장의 일종으로서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한편 주로 이제 쉬웠던 거 가볼까요? 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보여주고 싶다. 그럼 이건 꼭 알아야 되죠. 임야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야대장에 대응해서 주로 우리 자 27개 지목을 다루고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대장을 가리켜서 바로 토지대장이라고 부르는데 임야도 축척까지 한번 볼까요? 임야도의 축척은요 3000분의 1, 600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임야도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측량을 할 때 임야도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임야도 이렇게 있다 하십시다. 지도예요. 그러면 이게 뒤에서 이 스캐너 같은 데다 임야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면적을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면적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의 구조. 해서 임야대장 파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하실 때 임야대장에서는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 임야도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할 게 중심축이 되는 게 토지대장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대장과 관련해서 자, 공유 관계일 때 먼저 나와야겠죠? 그럼 똑같아요.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것을 역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나대지입니다. 나대지라는 게 우리 보통 이제 학계론에서는 나지라는 표현을 쓰고 일반적인 용어로는 나대지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위에 건물이 없는 토지, 이걸 우리가 부동산 학계론,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에 분류할 때 나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나지에 대응해서 건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학계론에서 출제 포인트는 건부감가라고 해서 나지보다 건부지가 낮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로 삼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또 하나 공유인 경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나대지였을 때 공유관계이면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추가적으로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나대지가 토지대장이 공유인 경우는 또 일정한 경우에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상하게 보일 거야. 자, 지금 공유 관계일 때
공유지 연명부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가 대지권 등록부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요. 어떤 토지를 아까 갑을병이 이렇게 그냥 토지를 3분의 1의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공유지 연명부의 문제고요. 여기에 건물이 올라가서 이 건물을 갑과 을과 병이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을, 병 각각 이 사람들은 건물 소유권 외에 토지의 지분권이라는 것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그때 건물이 있어서 공유 관계가 성립되면 지적소관청에서는 토지 대장 외에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의 원인이 건물이 있었으면 대지권 등록부가 되게 되는 것이고 건물 없이 공유 관계가 되게 되면 이때는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가볼까요? 이제 경계 얘기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임야 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은 임야도, 축적은 3,000분의 1, 6,000분의 1이었었고 이때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의 면적 측정을 위해서는 임야도를 기준으로 측량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토지 대장에 있어서 경계를 보여주는 것은 자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자, 지적도라고 하는 것이 경계를 보여주는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야 대장이 있을 때는 임야도, 토지 대장이 있을 때는 지적도라고 하는 것이 공시수단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조금 이제 좌표 얘기가 나와서 좀 짜증이 나게 됩니다. 다시 이제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때 지적도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지적도가 외에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임야도에 있어서는 축적 3,000분의 1 내지 6,000분의 1, 지적도의 축적은요 500, 600, 1000, 1200, 2400 빠져있고 내기 3,000분의 1, 그 다음에 6,000분의 1 이렇게 여기 한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총 7개 축척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7개 축척. 자, 그래서 7개 축척이 있게 될 것인데 이 중에서 3,000, 6,000은 상대적으로 덜 정밀한 지도입니다. 바로 임야도에서만 쓰이는 축척이 될 테고 지적도에서 쓰이는 축척은 7종이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현실적으로는 이제 한 1200이나 2400까지 많이 쓰이죠. 해서 다시 갑시다.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 체계상 총 몇 개? 7개가 있다. 그 중에서 임야도에서 쓰이는 축척은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 두 개만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적도에서 쓰이는 축적은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에서 총 7종이 있게 된다. 그래서 지적도, 자, 토지 대장이 있고 지적도가 있게 되면 이때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 위에 스캔으로 올려서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하나 더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좌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경계 또는 좌표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자, 가볼까요? 자, 토지 대장은 기본이죠. 27개 지목에는 27개 지목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 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 관계이면 그 사안에 따라서 나대지이게 되면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건물이 있어서 공유 관계가 되면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토지 대장에서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적도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임야도는 끝났었잖아.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지적도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토지 대장에서 자 경우에 따라 지적도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토지 대장에서 지적도는 필수인데 그 앞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앞에서 개념을 가볼까요? 자, 지금 여기 이제 하나 빠져있던 게 일반적인 지적도는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 2400,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스토리가 되어 있는데 비해서 자, 지금 지적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는 500분의 1이나 60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개의 축척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뭐냐면 보통 신도시가 만들어지거나 사람들이 아주 밀집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들은 소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위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적도로 보여주는 것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주 엄밀하게 위치를 표시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적도나 임야도를 그림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도해 지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처럼 숫자로 보여준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치 지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이슈고 도해냐 수치냐라고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수치 지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슷한 지역의 축척은 대부분이 500분의 1, 600분의 1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뒤에서 따로 공부하겠지만 앞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지역의 지적도라는 개념도 있었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도 있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지적도 사이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앞에 일반적인 지적도에서는 좌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좌표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일반 지적도와 다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것을 표시해라. 뭔 소리냐면 지적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지적도는 예를 들어서 지목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될 거예요. 지번도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도가 있다고 그래서 5번지 예를 들어서 장 하면 이제 지목이 공장 용지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게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이 지적도 두 개를 딱 비교를 했는데 어느 한 지적 보니까 이렇게 다시 갑시다. 지번이 5번지, 5-1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9번지, 10번지, 11번지 여기다가 지금 지적도라고 하는 데서는 뒤에서 공부하시겠지만은 뭐가 들어가면 지목을 표기해줘요. 뭐 공장 용지면 장이라고 표시해주고 유원지는 원으로 표시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목과 지번 등이 표시가 되는 게 지적도가 되게 될 것인데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지적도가 아니다.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는 지역의 지적도다. 그러면 두 개 점 사이 경계점과 이 경계점 사이 거리라고 해서 30cm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해서 다시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토지가 있게 될 테고 지금 지적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따로 표시하는 지적도 그러니까 어떤 지적도를 보니까 여기 30cm라고 쓰여 있으면 이 지적도 앞에는 뭐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일반적으로 앞에서 논의할 때 임야도가 있게 되면 뭐는 없으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 보는 게 없으니까 그냥 측량 임야도를 기준으로 측량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만 있는 지역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지역에 선은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이 이루어져요. 여기까지 간단한데 만약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이 갖춰둔 지역에 있어서 면적을 측량을 하고자 할 때는 좌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면적을 측량을 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 파트가 아까 토지 이동도 그렇고요. 토지 표시 항목도 그렇고요. 바로 지적 공부의 체계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정리하고요. 어차피 지적 공부에 등록상 할 때
그림을 다시 똑같이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어떤 토지 지목이 임야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관계이면 공유지 연명부,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 임야, 이 토지의 경계를 보여주고 싶을 때 임야도, 축척은 3,000분의 1 내지 6,000분의 1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된다.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밀도가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대장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이제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27개 지목이 되는 거죠. 공유관계이면 경우에 따라서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럼 또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 있죠. 임야 대장에서 건물이 있어가지고 공유관계,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임야에다가 무슨 집합 건물을 지어 올릴 이유가 없어요. 집합 건물을 지어 올리게 되면 그건 이미 토지 대장으로 옮겨갔을 겁니다. 등록 전환의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지만은 그 쓸데없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가 두 가지가 있다. 둘 다 지적도는 지적도인데,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는 500분의 1, 600분의 1, 아주 세밀하게 집단적인 개발하는 지역, 그리고 다른 지적도와 다르게 일반적인 지적도와 다르게 바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것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요 나중에 중요 포인트. 그 다음에 측량은 좌표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임야도 3,000분의 1, 6,000분의 1에 비해서 일반적인 지적도 500, 600, 1000, 1200, 2400, 그리고 빠져있지만 3000, 600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자, 총 7정이 있게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요 정도 용어 등에 관한 주제, 나중에 이제 힘든 게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수험생들이 공간정보하면 제일 힘겨워 하시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문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것들이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 가시게 되면 공간정보법이라고 하는 것은 12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한 4문제 버린다 치더라도 한 8문제는 거의 맞춰야 되는 그런 정도의 과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토지 대장 등에 관한 자, 지적 공부, 이게 이제 전부를 가르쳐서 우리가 지적 공부라고 그러는데, 지적 공부에 관한 내용 보셨고요. 자,